마그네틱 페이즈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면 지금 아이징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스핀이 정렬된 상태를 또는 이제 적어도 매크로스코픽하게 한쪽 방향을 선호하는 그런 스테이트를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랜덤한 모션을 그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을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이 방향이 사방팔방으로 다 향할 수 있지만 아이징 모델에서는 두 개의 방향만, 그러니까 업, 다운 두 가지 상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 다운의 랜덤 그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만약에 인디펜던트 하다면 스핀들이 인디펜던트 스핀에 대해서는 얘가 항상 파라매그넷이 선호가 됩니다. 동전 던지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n개를 한꺼번에 던졌을 때, 무수히 많은 동전을 던졌을 때 한쪽 방향으로 전부 똑같은 값이 나올 그런 확률은 아주 적죠. 없다고 봐야죠. n이 클수록. 자, 대신에 아주 이제 랜덤하게 평균 절반 업, 절반 다운으로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우리가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와 동일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프리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은 프리 에너지가 이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그런 함수인데, 에너지는 지금 상황에서 인디펜던트 스핀이기 때문에 업스핀, 다운스핀도 구분을 안 하고요. 물론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약간 선호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은 상태라면은 에너지는 똑같고요. 에너지는 페로나 파라스테이트나 다 똑같고요. 엔트로피는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가 훨씬 크죠. 자, 따라서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가 제로 템퍼러처가 아닌 이상 항상 온도가 프리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로 갈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그냥 충분히 악유를 할 수가 있고요.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계산을 해봤죠. 사실은 이미 해본 거나 다름없죠. 마그네틱 모먼트 평균값이 0으로 나오니까. 자,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러면 페로매그넷이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어떤 모종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얼라인 되는 방향으로 선호하는 그런 인터랙션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걸 기술하는 게 우리가 아이징 모델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디펜던트 스핀만 얘기를 했지만 아이징 모델 of interacting spins 생각을 하면, 자,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컨피그레이션의 에너지가 이 사이트의 인덱스를 i라고 부르고요.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요. 시그마 i하고 i번째 사이트하고 j번째 사이트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그 인터랙션의 스트렝스를 j라고 부르고요. 자, 근데 이 썸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 i하고 j가 가장 가까운 nearest neighbor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쇼트 레인지 인터랙션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nearest neighbor만 우리가 간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원 스퀘어 레티스 같으면 여기 i번째 사이트에 바로 옆에 2개, 4개가 되겠죠. nearest neighbor가.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의 숫자는
1차원이면 2개고 2차원이면 2차원 스퀘어 레티스면은 4개고 3차원이면은 몇 개죠? 6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런 그 2분의 G mu 제로 하고 B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단 무시를 하겠습니다. B 값을 0으로 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생각을 해볼 것은 J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요. J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스핀이 얼라인 되는 게 얘가 로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얘가 스핀이 뭐 전부 업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든 전부 다운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든 간에 얼라인드 컨피규레이션이 그러니까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더 낮죠. 그 스테이트가 더 에너지가 낮은 거죠.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이제는 얘가 실제로 어떤 주어진 온도 파라미터에 대해서 주어진 인터랙션의 크기에 대해서 얘가 페로매그넷 스테이트가 될 것이냐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가 될 것이냐 하는 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페로매그네틱 스테이트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그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가 높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인디펜던트 스핀의 경우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더 낮은 거죠. 이제 두 가지가 컴피티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엔트로피하고 컴피티션을 하게 될 거고 실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게 페로매그넷이다 되었다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뭐 제로 템퍼러처면은 이런 경우에 무조건 페로매그넷이겠죠. 근데 이제 이 온도가 0도가 아닌 상황에서 실제로 그 페로매그네틱 스테이트가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 뭐 바로 이렇게 랜덤하게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페로매그네틱 그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온도가 낮을 때 페로매그네틱 스테이트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얘가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체 샘플이 모든 그 영역에서 자, 근데 이 온도를 올리거나 해갖고 그 마그네틱 필드는 없고요. 온도를 올렸을 때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제일 먼저 갑자기 이게 랜덤하게 모든 그 방향이 랜덤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에너지 면에서는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그 더 선호가 되기 때문에 얘가 쉽사리 깨지질 않고 사실은 어떤 도메인 월이 형성되는 게 가장 그 얘가 가장 이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깨지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이런 그러니까 월마다 각각의 영역은 페로매그넷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도메인 월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매크로스코픽 오더가 평균이 매크로스코픽 오더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도메인 월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여기서 우리가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그 개별적으로 스핀이 그 플립이 돼가지고 랜덤하게 개별적으로 스핀이 플립이 돼가지고 랜덤하게
되는데 이게 충분히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는 다운스핀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파라마그넷이 되는데 그런 우리가 랜덤한 스테이트가 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에너지 상으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는 이게 랜덤하게 완전히 가리키는 것보다 이걸 따로 그럽시다. 완전히 완벽하게 랜덤하게 이런 이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더 에너지 상으로 이득이다 이거죠. 자, 그런 이유로 이제 도메인 월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역시 뭐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거는 이 상태가 일종의 파라마그넷 스테이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단위 마그넷이 훨씬 커진 거긴 하지만 여전히 엔트로피는 높죠. 엔트로피는 이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보다 높고 에너지는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도메인 월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방향을 뒤집어야죠. 아이징 모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사이에 어떤 도메인 월이 형성이 돼가지고 된 셈이죠. 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에너지 코스트가 아이징 모델 상에서 여기서 에너지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에너지 코스트가 들어가고 다른 데서는 에너지 코스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에너지 상에서 이득이다.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이트가 플립되는 에너지가 여기서 델타 E가 원래 에너지가 여기 특정한 인터랙션 에너지가 우리가 마이너스 J의 시그마 I, 시그마 J라고 했으니까 이게 시그마 I, 시그마 J가 서로가 같은 부호에서 다른 부호로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J에서 J로 바뀌어서 여기서 에너지의 변화가 델타 E가 2J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완전히 랜덤한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이런 2J만큼의 에너지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1차원에서는 페이지 트랜지션이 존재하지 않아요. 1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원 디멘전에서는 항상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가 되고요. 페이지 트랜지션은 페로매그넷은 존재하지 않고요. 물론 온도가 0도일 때만 빼고요. except t equal 0. 온도가 0도일 때는 엔트로피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롱레인지 오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죠. 쇼트레인지 오더는 있을 수가 있죠. 항상 쇼트레인지 오더는 있는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마그네타이제이션 얘가 항상 이게 에버리지죠. 에버리지를 n으로 나눈 값. 얘는 항상 0으로 간다는 뜻이죠. 왜? 어느 도메인 월에 어디선가는 얘가 뒤집혀 갖고 뒤집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프리 에너지 변화를 생각해봐요. 프리 에너지 변화를 생각하면 델타 E하고 온도는 템퍼러처는 T라고 하고요. T는 0이 아니고 하고 T 마이너스 델타 S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델타 E는 얼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2J예요. 자, 그러면 엔트로피는 얼마큼 변하느냐? 엔트로피는 그 number of possible configuration이잖아요. 도메인이 안 생기는 컨피그레이션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잘해야 2개, 업 혹은 다운인데 뭐 큰 의미가 없는 양이고. 근데 도메인 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이트에서 다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델타 S가 어떻게 되느냐면 로그의 K의 로그의 N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죠. N이 클 때. 서머다이닝 리밋에서. 그 에너지 코스트는 요거밖에 안 돼요. 아주 그 네글리저블한 거죠. 한 사이트에서만 생기면 되니까. 그 대신에 엔트로피에 의한 프리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로그 n에 비례하는 값이 돼서 자, 1차원에서는 따라서 1차원에서는 페이지 트레이션이 존재하지 않고요.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는 파이나이트 템퍼러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뭐 좀 더 정확히 풀어볼 수가 있는데 간단해요. 그러니까 exact solution.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아규먼트가 2D나 디멘전이 1이 아닌 경우에 1보다 큰 경우에 2차원 실제적인 경우 2차원 또는 3차원 가상적으로는 4차원, 5차원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지금 이야기한 이 아규먼트가 다름 적용이 안 되고요. 실제로 페로매그네틱 스테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강대성 물질들은 다 뭐예요? 일단 뭐 이 얘기는 다시 나중에 그 다른 하이어 디멘전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차원에 대한 솔루션은 아이징이 실제로 아이징이라는 사람이 풀었어요. 이 누구의 제자였더라? 로렌츠인가? 제자였는데 그 스승이 준 문제를 그 1차원에 대해서 정확히 풀었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2차원 문제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아이징이 처음에 풀었던 게 1910 몇 년도가 20년도쯤 되고 2차원 문제를 정확히 푼 거는 온세가라는 사람인데 그건 1944년도인가 그래요. 한참 뒤에 풀렸고 아무튼 1차원 문제는 간단합니다. 에너지가 마이너스 J에 그러니까 니어지스트 네이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스핀이 업인지 다운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n번째 스핀이 여기 i번째 스핀인데 첫 번째 스핀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이렇게 원으로 한번 돌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n번째 스핀이 여기 있고 여기 그 첫 번째 스핀이 여기 있고 이게 1번, 여기 n번.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n 플러스 1번째 스핀은 사이트는 그 첫 번째 사이트와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periodic boundary 컨디션을 주고요. 뭐 이걸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훨씬 약간 더 간단해지죠. 자,
자, 그리고 이것은 i는 따라서 1부터 n까지 하고 i하고 그 옆에 거하고 항상 얘가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요. 시그마 i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시그마 i 플러스 1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둘 다 업이면 1이고 아니면 둘 다 다운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걸 새로운 베리어블로 씁시다. 이걸 람다 i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게 바로 람다 i, 이 링크라고 쓰고요. i번째 링크. 이 링크로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인터랙션이 아니고 i equal 1부터 n까지 그대로죠. periodic boundary condition 썼으니까 람다 i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근데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났더니 수학적으로 인디펜던트 스핀 문제하고 똑같아요. 인디펜던트 스핀 그러니까 equal 마이너스 2분의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G 뮤제로하고 B하고 서메이션 I하고 시그마 I 이렇게 됐잖아요. 이 문제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J를 2분의 그러니까 G 뮤 제로 B 그러니까 2분의 G 뮤 제로 B를 J로 바꾸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시그마 i라고 하는 거 어차피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람다 i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똑같이 풀 수가 있고요. 답을 이미 아는 거고요. 자, 나중을 위해서 조금 다르게 할 텐데 파티션 펑션은 가능한 모든 상태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2r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이 r은 뭐냐면은 람다, 그러니까 링크 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람다 i가 각각의, 물론 i는 1에서 n까지죠.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가질 텐데 각각의 모든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요 에너지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베타하고 마이너스 j 람다가 있어서 플러스 베타하고 j하고 람다 1 더하기 람다 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근데 사실은 각각의 링크들이 전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앞에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람다 1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간에 exponential 베타 j 람다 1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로 베타 j의 람다 2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해주면 되죠. 임의의 람다 i에 대해서 exponential 베타 j의 람다 i 하고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n개 람다 n까지 exponential 베타 j의 람다 n.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죠.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고 이 어떻게 되냐면 exponential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람다 i 값은 exponential에 마이너스 베타 j하고 플러스 exponential 베타 j 그리고 우리가 람다 이걸 zi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i번째든 첫 번째든 모든 게 동일하니까 zi의 n승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i라는 서브 인덱스를 놔두는 이유는 나중에 필요해서 그런 건데 일단 킵을 합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결국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j 익스포넨셜 베타 j의 n승이고 두 배의 n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베타 j의 전체 n승. 우리가 앞서 인디펜던트 스핀에 대해서 구했던 거와 동일하고요. j 대신에 요 값으로 바꾸면 완전히 똑같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준비는 다 됐고, 이게 람다의 평균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람다라고 그냥 쓰고요. 람다의 평균값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 람다의 평균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쓰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얘는 i번째 링크에만 적용이 되니까 뭐 사실 전체 파티션 펑션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베타분의 1하고 라운드 j에 라운드 로그 z i번째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적용을 하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분의 1을 하고 얘를 미분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일단 로그 ci를 미분해 주면 되죠. 로그 ci는 로그의 2배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베타 j 이렇게 되죠. 2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미분을 할 때. 자, 여기서 j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베타 j하고 그 다음에 사인 하이퍼볼릭 베타 j 하는데 여기 베타가 하나 나오고 따라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탄젠트 하이퍼볼릭 베타 j는 얘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람다가 뭐냐면 링크의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스핀이 이렇게 얼라인 되는 상태다가 이제 뭐 사실은 어느 순간에 플립이 될 확률이 아주 약간 존재하고요. 이걸 우리가 확률이죠. 이게 확률에 해당하죠. 이게 뭐냐면 무슨 확률이냐면은 링크가 1일 확률이잖아요. 링크가 1이 되는 확률과 동일하잖아요. 평균값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시다.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업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업 혹은 다운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에서 출발을 했다고 치면 업이라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확률이 바로 이 람다에 해당하는 거죠. P. 여기에 확률이 제대로 전달될 확률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는 사실 원비트 메시지예요. 업 혹은 다운 0 혹은 1 마이너스 1 혹은 1인데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확률은 여기에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베타 j가 되고 p라고 하는데 p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베타 j이고 이 값은 베타가 만약에 인피니트가 아니면은 1보다 작아요. 뭐 1에 근접할 수는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t가 0이 아닌 경우죠. 인버스 템퍼러처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충분히 많이 전달을 할 경우에 먼 거리에는
먼 거리까지 여기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n번째 떨어진 거리가 n만큼 떨어진 곳에 이 up이라고 하는 혹은 down이라고 하는 신호가 정확히 전달될 확률은 P의 n승이 되는 거죠. 자, P의 n승은 다른 말로 하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베타 J의 n승인데 요거는 exponentially decay함.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페로마그네틱 오더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 롱레인지 코릴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굳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계산을 안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롱레인지 코릴레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롱레인지 코릴레이션은 예를 들어 시그마 i번째 스핀, 여기 i번째 스핀인데 i번째 스핀하고 시그마 i 플러스 n번째 스핀하고 두 개 사이의 그 곱의 평균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시그마 i하고 시그마 i 플러스 1이 람다 i였잖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 i 플러스 1하고 시그마 i 플러스 2는 람다 i 플러스 1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거든요. 시그마 i에 시그마 i 플러스 1 두 번, 시그마 i 플러스 1 두 번, 그다음 시그마 i 플러스 2, 시그마 i 플러스 2, 한 다음에 시그마 i 플러스 n-1이 두 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i 플러스 n.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건 트릭인데 자, 이 값은 항상 1이기 때문에 항상 1.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것과 동일한 거죠. 좌변과 우변. 자,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이번에는 이쪽 파트를 생각을 하면 얘는 람다 i죠. 얘는 람다 i 플러스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람다 i 플러스 1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람다의 i 요게 람다의 i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건데 링크들은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는 람다 i 플러스 1 해갖고 람다 i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근데 모든 평균값이 다 동일하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역시 탄젠트 하이퍼볼릭 베타 j의 스몰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메시지가 exponentially decay 한다는 얘기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1차원에서는 페이지 트랜지션이 마그네틱 페이지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근데 그 디멘전이 1이 아닐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을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고 이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에서 자,
좀 많이 그려놓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옆에 사이트가 항상 온라인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온도가 0도가 아니면 약간의 이제 플립될 확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도메인이 생길 수도 있고, 도메인이 생기려면 이제 많은 영역에서 생겨야 되니까 일정 부분 이제 플립이 될 확률이 있는데, 뭐 몇 개를 한번 임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쪽에 스핀이 그러니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메시지 전달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문제가 내가 이제 바로 옆 사람, 여기서 시작점 이 점에서 여기서 어떤 J라고 하는, F라고 합시다. F라고 하는 점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메시지를 한 사람한테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한 사이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사실 중간, 저쪽에 바깥에도 다 그 링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사 여기 메시지 에러가 나더라도 에러를 커렉션 할 수 있는 다른 패스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 메시지 전달이 even 이제 P가 람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람다, 물론 똑같이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여기 플립이 안 될 확률이 P가 1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게 롱레인지 오더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에러가 커렉션이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뭐에 의해서? by multiple pass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서 한번 플랩이 일어나갖고 에러가 생겼더라도 다른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에러인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기보다 확률적으로 이 에러가 익스포넨셜리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한번 에러는 계속 누적이 되는데 여기서는 에러가 누적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 하이어 디멘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